문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문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비음화 같은 경우는 자음동화의 일종인데요. 우리 비음화는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한다는 그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비음화를 배우면 이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아직 개념이 익히지 않았는데 거기서 리을의 비음화가 나온다 하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의 비음화는 단순하게 먼저 개념을 알고 바로 예시에 적용을 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고등 문법에서는 리을의 비음화 자체를 단독으로 문제를 내거나 또는 리을의 비음화를 유음화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느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 환경에서 유음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비음화가 일어나지? 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은하고 리을이 겹칠 때 리을로 유음화 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리을의 비음화도 있구나. 그래서 니은, 리을의 결합해서 꼭 유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리을의 비음화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맥락을 잡아 놓으시는 게 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리을의 비음화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의문현상인데 자 그래서 독립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독립이지만 이게 사실은 독립이 되고 독립이 되죠. 여기서 기역 뒤에서 리을이 어떻게 변했어요?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서 독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음화의 일종이잖아요. 기역이 뒤에 니은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드는 의문이 왜 기역 뒤에서는 리을이 니은으로 이유 없이 바뀌죠? 네, 맞아요. 이유가 없이 그냥 이 경우에서는 기역 뒤에서 리을이 오면 니은으로 변하기도 한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음화가 비음을 통해서 자기가 비음 소리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음이 아닌 자음 때문에 비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독립 같은 경우도 기역이란 건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역에 끌려서 리을이 어떻게 됐어요? 니은이 돼버려서 독립.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한 번 비음화가 일어나서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도 비음화가 일어나구나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섯냥 같은 경우 보면요. 분명 여섯에 보면 시옷 발음 받침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변하죠. 대표음화를 통해서. 근데 디귿 뒤에서 리을이 어떻게 변해요? 니은으로 변해요. 왜? 디귿이 비음이 아니지만 비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양이 되고 결국에는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총체적인 양상이 있죠. 그러면 왜 비음화가 되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비음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비음이 아닌 것에 리을이 끌려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발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구나. 그 다음에 좀 더 예시를 볼게요. 의문론 같은 경우는요. 자, 리을이 앞에 니은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했어요? 니은으로 변했죠. 이런 것도 리을의 비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의문에서 니은이 비음이기 때문에 리을이 거기에 끌려간 거고요. 침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침에서 미음, 비음에 의해서 유음인 리을이 어떻게 변한 거죠? 니은으로 끌려간 거죠.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고요. 협력 같은 경우도요. 자, 여기서도 약간 그 비음이 아닌 것에 리을이 비음화가 돼버린 거죠. 협에서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비음화가 돼서 니은이 됐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협력 앞에 있는 비읍을 미음으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론을 한번 봐봅시다. 공론 같은 경우도요.
자, 여기서 공이, 이응이 뭐겠어요? 비음이죠? 여기서는 비음을 통해서 리을이 어떻게 됐다?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하나 살펴보자면요. 지금까지는 한자어에서 살펴봤다면 외래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백룸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자, 기역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고 이 백룸이 되니까 이 기역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받아서 백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타는 인라인 같은 경우도요. 인라인 이렇게 읽고요. 한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요. 한라인 같은 경우도요. 핫라인 여기서는 디귿으로 바뀌고 이 디귿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버려서 한라인 이렇게 결국에는 비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홈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홈런도요. 앞에 있는 미음 때문에 리을이 어떻게 변했어요? 홈런으로 이제 비음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업로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업로드에서 이제 비읍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비음화가 되고 결국에는 앞에 있는 비읍까지도 미음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롱넌 같은 경우도요. 앞에 있는 비음, 이응 때문에 리을이 어떻게 됐어요? 니은으로 변했죠. 아, 그러면 이렇게 리을의 비음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일어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게 맞고요. 실제로 리을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양상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받침,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이응. 뒤에 오는 리을이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요, 이해의 영역을 떠나서 약간 암기라던가 익숙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집중하거나 이 부분을 뭐 암기하거나 외우거나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리을의 비음화라던가 유음화나 비음화를 비교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되나 고민이 됐을 때는 아, 이런 규칙이 있구나. 이런 경우는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